프로 트레이더들 10명 중 9명이 손꼽는 최고의 타점 지표, 바로 스토캐스틱이죠. 스토캐스틱의 매매 신호는 빠르고 강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효율이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바로 이런 장점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단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스토캐스틱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신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잡음이 심하다는 거예요. 최고령 지표 중 하나인 스토캐스틱이 70년 넘게 지금까지 사용된다는 것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방안이 있다는 것일 텐데요. 그럼 우리도 써봐야겠죠. 단점만 극복해낸다면 가장 빠르고 강력한 타점을 만들어 줄 테니까요. 우리도 좋은 타점 잡아봅시다. 시작해보시죠. 지표 먼저 적용해 보도록 하죠. 차트 최상단 지표를 선택하시고요. 검색창에 스토캐스틱 찾아보면 첫 번째 나오는 이 지표가 스토캐스틱입니다. 차트에 적용해 주겠습니다. 눈에 잘 보이도록 설정해서 선의 두께만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 줄게요. 지표를 확대해서 내용을 그리고 구성물을 살펴보면 먼저 두 개의 선이 보이죠.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이 있어요. 여기서의 파란색 선은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맨 위에 %K라고 나오죠.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황색 선은 두 번째 %D라고 써 있는 것이 주황색 선이에요. 또 지표의 구성 요소를 보면 상단선 그리고 하단선이 있고요. 중앙선도 있죠. 위쪽이 어퍼밴드, 아래쪽이 로우어밴드, 그리고 가운데 있는 미들밴드가 이 선이에요. 배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늘색으로 색깔 칠해져 있죠. 이 색깔을 설정하는 기능까지 있고요. 그리고 위쪽 선, 아래쪽 선의 수치를 보면 각각 80과 20입니다. 가운데 선은 당연히 50이죠. 80, 20, 그리고 가운데 50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래쪽은 전부 다 고정이기 때문에 손댈 게 없고 설정값 조절을 하겠다. 그러면 이 둘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K와 %D 이것은 좌측에 인풋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설정값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K는 길이와 스무딩을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T는 오로지 하나 스무딩 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스토캐스틱의 산출 방식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구성 요소에서 찾아봤던 %K와 %D 이 방식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먼저 간단해 보이는 %D는 뭐냐면 위에서 어떤 공식을 통해서 산출하는 %K 값의 이동평균이에요. 이동평균은 길이 값이 있죠. 그 길이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고 다시 설정해서 들어와 보시면 기본 값으로 선택되어 있는 이동평균의 길이가 3입니다. 즉 %K의 캔들 3개 이동평균 값이 %D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K를 살펴볼 건데 먼저 아래쪽 HN은 여기 있네요. 길이값 14, 즉 14개 캔들 가운데 최고가를 의미하고요. LN은 마찬가지죠. 14개 캔들 중 최저가를 의미합니다. 두 값의 차이가 분모가 되고 C는 현재 캔들의 종가를 의미해요. 이 종가에서 방금 전에 봤던 14개 캔들의 최저가 이것을 빼서 만든 것이 분모가 됩니다. 거기에 100을 곱해 %로 나타낸 수치가 바로 %K입니다. 그럼 이 방식을 통해서 산출된 %K 이것을 통해 가격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스토캐스틱 지표입니다. 스토캐스틱은 대표적인 모멘텀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큰 폭으로 하락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듯 추세, 즉 모멘텀이 바뀔 때는 가격 변화에 앞서서 모멘텀이 먼저 꺾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모멘텀은 지금처럼 큰 추세에서의 전환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기적인 추세 변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러한 모멘텀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K의 이 계산식이 개발된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지표의 요소들 살펴보도록 하죠. 스토캐스틱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 개념을 쓰기 때문에 최저값 0, 최대값 100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80과 20선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 이 구간처럼 스토캐스틱이 80선을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이것을 과매수로 평가하고요. 이 자리처럼 20선을 하락 돌파하게 되는 이러한 구간을 과매도로 평가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지금 이 구간을 살펴보면 가격이 지금과 같이 하락하는 채널을 만들면서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럴 때의 스토캐스틱 움직임을 살펴보면 앞선 상승 단계에서 스토캐스틱은 과매수권까지 진입을 했고요. 그 후 이 자리에서 과매수 80선을 강하게 하락 돌파합니다. 그때의 캔들 위치가 이거죠. 과매수의 하락 돌파는 가격의 약세를 이끄는 시작점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자리 종가가 숏 타점이에요.
가격이 내려간 이후 저점을 받치고 다시 상승하는 시점, 바로 이런 자리를 살펴보면 가격 하락과 함께 스토캐스틱 지표 밑으로 내려갑니다. 너무 많이 내려가서 과매도권까지 진입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서 20선을 상승 돌파합니다. 돌파가 나오는 첫 번째 캔들 위치가 여기에요. 따라서 앞서 들어갔던 숏 포지션 익절과 동시에 롱 포지션 진입하고요.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후 가격 상승, 스토캐스틱도 상승하여 과매수까지 들어간 다음 강력한 하락 돌파가 나오는 게 이 자리죠. 이 캔들이네요. 여기서 다시 익절과 함께 포지션 전환합니다. 이 매매를 무한 반복할 수 있어요. 스토캐스틱의 최대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죠. 이것이 스토캐스틱의 과매수, 과매도를 이용한 기본 매매법 1번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2번 매매법을 살펴보기 앞서 큰 문제점이 하나 보이죠. 이 자리에서 과매수의 하락 돌파라는 건 알겠는데 앞서 이 구간에서도 과매수, 하락 돌파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과매수 하락 돌파가 있지만 앞서 이런 돌파들, 이런 잡음들이 문제예요. 계속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있었고요. 이것은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의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좋은 자리 포착하는 기술은 알겠는데 민감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 민감도를 약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단에 지표 클릭하시고 검색창에 영어로 스토캐스틱 슬로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래쪽 커뮤니티 지표들 중에 제일 많은 좋아요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지표가 있어요.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입니다. 이것을 차트에 적용을 해주고 두 개를 비교해보죠. 스토캐스틱이 상단에 머물고 있는 이 구간, 방금 적용한 슬로우 스토캐스틱에서는 큰 잡음 없이 과매수 구간에 머물고 있죠. 그리고 하락하는 여기에서도 스토캐스틱이 번개치고 있는 반면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는 깨끗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잡음의 발생이나 발생하는 형태가 크게 차이가 나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민감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맨 앞에 상하 교차하는 이 구간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상승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는 꼭지점이 이 캔들이에요. 그런데 원본 스토캐스틱에서 앞서의 잡음을 만약 무시할 수 있다면 상단 80선 하락 돌파되는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캔들에서 숏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까지 연장해서 살펴보면 아직 80선을 하락 이탈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는 그 다음 캔들인 이 자리에서 80선 하락 이탈이 확정됩니다. 한 캔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야죠. 우리는 실전을 매매하는 트레이더입니다. 80선을 하락 이탈하는 이 자리, 여기 그리고 여기 3번에 걸쳐 손절이 발생했다면 원본 스토캐스틱의 이 자리 포착할 수 있었을지 의구심을 갖게 되죠. 하지만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는 보다 신뢰도 높은 이런 자리를 포착해 줄 수가 있으면서 앞서의 이런 구간, 지표의 신뢰도를 깨트리는 거짓 신호 발생이 월등히 적어집니다. 스토캐스틱은 자체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사실 너무 빠릅니다. 그 속도를 딱 한 단계만 줄인 거예요. 그게 슬로우 스토캐스틱이고 이 지표를 통해 포착하게 되는 이런 자리는 차트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여전히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지표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거는 설정 보면 나와요. 설정의 인풋에서 %K의 길이와 %D 각각 14와 3인데 중간에 하나가 있어요. %K 스무딩이 있습니다. 그럼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의 설정을 보면 앞서 살펴봤던 14와 3 그거 외에 중간선 길이 값이 없죠.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는 원본에 있었던 %K란 개념 대신 스무스 K라는 지표를 쓰는데요. 이것은 바로 두 번째 %K 스무딩 값을 1이 아니라 3이라는 길이로 이동평균 만든 겁니다. 이 상태로 차트 적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이제 완전히 동일하죠. 다른 수치는 다 그대로입니다. 다만 원본 지표의 %K 값을 3 이동평균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슬로우 스토캐스틱 지표입니다. 그럼 이제 원본 스토캐스틱 지표는 삭제하고 슬로우 스토캐스틱만 사용해서 차트를 다시 한번 분석해보죠. 그럼 전반적으로 신호가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표의 신호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눈에 확연히 보이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채널을 형성하는 구간에서는 가격의 상하 움직임이 지표의 상하 움직임과 정확히 매칭되기 때문에 매매 타점 잡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그리고 이 구간처럼 깨끗한 상승장에서는 스토캐스틱에서 재미난 현상이 나타나죠. 과매수 80선을 기준으로 스토캐스틱 선이 상단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어떨까요?
형성된 채널의 다음 구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과매도 20선을 중심으로 스토캐스틱 선이 계속 아래쪽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듯 추세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스토캐스틱은 위 또는 아래 방향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추세를 파악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하락 다음 단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는 시작점을 살펴보면 하락이 진행 중인 첫 번째 구간에서는 빨간 선과 검정색 선이 꼬이면서 거의 0선에 가까운 수준으로 수치가 내려갔죠. 두 번째 하락이 만들어지고 완충되는 이 구간을 보면 약간이지만 한 단계 높아집니다. 두 선의 꼬임 위치가 20선 수준까지 높아졌죠. 그리고 다음 구간, 이제 하락이 많이 완충됐어요. 이 구간을 살펴보면 두 선이 꼬이는 위치가 20보다 위에 있죠. 한 30선 정도 됩니다. 우리 잘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하락할 때는 고점의 높이를 이와 같이 계속 낮춰가게 됩니다. 계속 낮춰지죠. 그런데 이때의 저점 이후로는 첫 번째 상승 웨이브의 고점이 바로 이 자리고 여기는 고점이 직전 고점을 넘어섭니다. 하락이 유지되기 위한 가장 큰 조건, 추세가 깨지지 않기 위한 조건이 고점의 높이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롱 타점을 잡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처음에 이 상승 이후 가격 하락을 받쳐내는 이 자리를 살펴보면 빨간 선과 검정색 선의 꼬임 위치가 앞서 두 단계의 계속되는 상승 이후 한 번 더 상승하게 됩니다. 거의 50선에 근접한 수준까지 스토캐스틱의 지지 라인이 높아지고 있죠.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하락 후 저점을 받쳐내고 상승 전환되기 시작하는 스토캐스틱이 보내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살펴봤더니 처음에 확인했던 과매수, 과매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타점 잡기가 약간 어렵죠. 왜냐하면 이때 여기서 숏 잡고 이때 여기서 롱 포지션을 잡는다면 거의 본절 아니면 어느 정도 손절이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다시 과매도로 진입하게 되는 이런 자리, 이 캔들입니다. 여기서 숏에 진입하게 되면 먹을 게 없죠. 따라서 스토캐스틱을 이용한 두 번째 타점 잡는 방법, 두 선의 교차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집중해서 보시면 상승했던 스토캐스틱이 빨간 선을 하락 돌파하게 됐죠. 과매수 80선 위쪽에서 지금과 같이 두 선의 교차가 발생하면서 과매수 하락 돌파까지 같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죠. 과매수까지 가지 않고 이런 자리에서 가격이 한 번 더 내렸기 때문에 숏 타점을 이 얼음에서 잡아야 하는데 이때는 과매수선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 선의 교차점 이것만 가지고 타점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와 같이 잡음의 문제가 한 번 더 나오죠. 여기서도 검정색의 하락 돌파, 여기에서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앞서 하락 돌파가 확정되는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 들어가게 되면 가격은 꾸준히 하락하지만 신호가 역전돼 버렸죠. 그래서 이런 잡음 걱정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 스토캐스틱을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토캐스틱의 중앙선 50에 선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선을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웬라인 익스텐드, 오른라인 익스텐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지금 가운데 선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무한대로 긴 선이 적용됩니다. 앞서의 계산 공식에 의해서 스토캐스틱에서는 이 50선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스토캐스틱이 대표적인 모멘텀 지표라 말씀드렸죠. 50선은 힘의 방향을 구분하는 중심선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50선 밑에서 교차가 발생하면 이것은 힘의 약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충분히 숏 타점 잡을 수 있고요. 그럼 지금처럼 빨간 선을 상승 돌파하게 되는 이 자리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이때 숏 포지션 들어갔던 거 만약 여기서 청산, 즉 손절한다는 것은 관점 전환을 의미하죠. 하지만 힘이 약하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아직 이 자리에서는 포지션 청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강력하게 하락 돌파하게 되는 바로 이 캔들, 이 자리죠. 여기에서 타점을 한 번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의 근거를 여기에 한 번 더 적용할 수가 있어요. 빨간색 이동평균을 하락 돌파했기 때문에 오케이, 아직 약세구나. 여기에서 숏에 한 번 더 들어갔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50선을 상승 돌파하죠. 바로 이 캔들입니다. 어떤가요? 여기에서 숏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바로 손절이 가능해요. 스토캐스틱을 사용하는 다양한 매매 전략 가운데 저는 최대 장점으로 꼽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어떤 매매 전략보다 손절을 짧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또한 지금 전반적으로 가격의 하락세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의 이 내용으로 인해 아직 힘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이 과매수까지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미약하죠.
이것은 곧 스토캐스틱이 상승했으나 가격 하락을 받쳐내는 정도로 상승 힘이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과매수 이후 이동평균과 과매수선 80선을 통과하는 이 자리에서 숏을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의 이 꼬임과 달리 여기서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락 돌파이기 때문에 이 캔들 종가에서 숏 포지션 들어가게 되는데요. 앞서 이 구간에서는 하락하는 힘 그대로 모멘텀도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의 상승 돌파를 무시했었던 반면 이 구간은 하락을 충분히 완충하고 나서 첫 번째 과매수까지 올라간 상승 돌파가 나왔던 구간이니만큼 앞서 관점 설명으로 인해서 숏 포지션 우세라는 것은 변함없으나 두 번째 상승 돌파 이 자리에서는 손절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 자리죠. 따라서 여기서 들어왔던 숏 아주 미약하게 이만큼의 손절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호를 확정하게 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숏 포지션 들어가는 게 올바른 매매법이에요. 이렇듯 스토캐스틱을 사용하면 가격 변동의 상하 꼭지점을 거의 다 잡아내는 좋은 매매법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하락 이후 다시 가격이 반등하게 되는 이런 자리들 또 재미난 것이 보여요. 가격이 낮아지는 단계에서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어요. 낮춰갑니다. 그런데 스토캐스틱의 저점은 조금씩 높여가고 있죠. 가격이 최저점까지 내려오는 이 단계까지 스토캐스틱은 계속 높아져 갑니다. 지금처럼 가격 방향과 지표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지표의 저점을 지금처럼 높여가는 다이버전스를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럼 앞서의 내용과 복합해서 지금의 이 다이버전스까지 함께 살펴보죠. 가격이 하락합니다. 과매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두 선의 꼬임 위치가 여전히 50선 밑에 있죠. 힘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자리의 저점을 통해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되었고 그에 따라 이제는 상승 관점을 잡는 것이 좋은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타점으로 포착하는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 자리의 다이버전스라는 건 반드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처럼 거대한 하락 이후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는 세상에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되면 맨 먼저 봐야 되는 건 고점의 높이입니다. 앞서 살펴봤죠. 고점의 높이를 계속 낮춰가는 것 이게 하락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이버전스 이후 만들어진 고점은 직전 고점보다 높아요. 그렇다는 건 하락 추세가 끝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첫 번째 만들어지는 그 눌림목의 끝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스토캐스틱에서 다이버전스까지 병합하는 매매법의 핵심입니다. 앞서 힘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운데 50선을 쓴다고 했죠. 50선 상승 돌파가 나오는 자리 그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이 캔들이네요. 이 자리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여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한 번 더 하락 돌파가 나와버렸어요. 하락 돌파가 나온 이 캔들도 살펴보면 어떤가요? 캔들의 형태가 전혀 임팩트가 없죠. 이때 들어가는 롱 포지션에 대해서 가장 방어적인 손절을 만약 이 자리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 캔들 전혀 문제가 없고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여기서 다이버전스 확정된 자리가 여기죠. 따라서 지금처럼 50선을 기준으로 스토캐스틱이 조금 더 연장돼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버전스가 확정된 이 자리로부터 큰 폭으로 상승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러다가 다시 한 번 더 하락으로 꼬꾸라져 버리면 그때는 털어버려야죠. 즉 이때의 다이버전스 확정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 상승과 첫 번째 나온 눌림목 이후 가격 상승을 예측하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데 그 자리를 여기서 포착하는 겁니다. 훌륭하죠? 그 후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자리가 바로 여기네요. 3개 연속 같은 색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최상단 구간에서 %T 이동평균을 하락 돌파했고 과매수 80선도 하락 돌파합니다. 이 자리에서 익절해주고요. 그리고 가격의 저점이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숏 포지션을 잡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동평균을 다시 상승 돌파하는 이 캔들 여기서 다시 롱 포지션 진입하고요. 이제는 눈에 보이시죠? 이동평균의 하락 돌파 80선의 하락 돌파가 나오는 이 자리 종가에서 다시 익절해주면 됩니다. 쉽죠? 이후에도 다이버전스의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재밌는 게 눈에 보이죠? 가격의 고점이 상승, 또다시 고점 상승이에요. 하지만 스토캐스틱은 하락합니다. 여기서도 하락하죠. 앞서 반대 개념이에요. 상승하는 단계에서 가격의 고점은 상승했으나 지표의 고점은 역으로 하락합니다. 반대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앞서 상승 다이버전스의 힘은 이걸로 종료가 되었고, 따라서 타점 잡는 1번, 2번, 3번 가운데 한 번 더 복습해 보시죠. 1번 과매수 과매도 돌파할 때마다 매매 타점 잡는 거. 두 번째 %D 이동평균의 돌파 자리. 세 번째 다이버전스인데 지금 3번은 힘이 상호 충돌하면서 소멸되었고요. 따라서 1번과 2번 기준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명확하게 보이시죠? 1번 기준 80선 하락 돌파가 여기에서 확정이 되고요. 두 번째 이동평균 하락 돌파 이 자리죠. 따라서 마지막 캔들 1번과 2번 매매 타점 기준 모두 충족하게 되는 이 자리 종가, 여기가 바로 숏 타점입니다. 그런데 가격에 상승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직전 구간의 최고점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죠. 손절이 여전히 짧습니다. 이 구간으로 손절 잡고 올라가게 되면 손절 쳐버리고 다시 이 선을 내려가게 되면 그때 다시 숏 포지션 들어가면 됩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단번에 크게 내려와 줬죠. 타이밍이 아주 좋은 것 같으나 지금 이런 자리 확대해서 보면 꼬리가 엄청나게 길죠. 따라서 이런 자리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매매법을 스윙 매매에 가장 추천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봉으로 보고 있는데 1분봉, 일봉, 주봉 다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단기 움직임에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시간봉과 함께 1분봉 함께 보는 걸 추천 많이 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레이아웃 셋업 이 버튼 누르시고 2번에 있는 도시락통 같이 생긴 이거 오른쪽 거를 눌러주시면 위아래가 분리가 돼요. 그러면 위쪽이 지금까지 우리 보고 있던 그 세팅이고 아래쪽 얘를 클릭한 다음 1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세팅에서 1분봉이 적용되었죠. 위쪽은 1시간, 아래쪽은 1분입니다. 지금 이 세팅은 고급자라면 거의 모든 매매법에서 다 동일하게 사용하는 세팅법이에요. 지금처럼 화면을 2분할로 하셔도 되고 혹은 모니터 하나를 추가하는 게 실력을 다음 단계로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선 결론, 내용부터 살펴보면 이때 숏 포지션 아주 좋았어요. 다만 직전 고점 여기를 상승 돌파한 다음 다시 내려오는 일종의 휩소가 발생한 건데 이거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아래쪽 1분봉이죠. 커서를 갖다 대보면 위쪽 그리고 아래쪽 타임프레임을 잘 맞춰놨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꼭지점 부분 바로 여기에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상단에 우리 숏 포지션 들어갔던 자리를 빨간색 가로선을 그려놨습니다. 이것을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 아래쪽 1분봉 차트 누르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동일한 자리 그리고 동일한 스케일로 가로선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지금 1분봉으로 봐도 우리 숏 타점 들어간 자리가 딱 이 자리예요. 타점 예술이었죠.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이것을 상승 돌파하게 되는 이거였는데요. 그럼 이제 아래쪽 거를 키워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숏을 잡았는데 1분봉 기준 캔들 몸통이 우리 타점을 상승 돌파해버립니다. 이런 거는 그냥 계속 말씀드렸죠. 그냥 손절 쳐버리세요. 단기적인 이런 페이크 무빙들이 코인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몰리는 주식 종목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들어갔던 이 타점 여기 하락 돌파하면 여기서 숏을 다시 잡아도 되고요. 기왕 1분봉 킨 김에 1분봉에서도 스토캐스틱 동일하게 사용한다 말씀드렸죠. 지금의 이 타점 기준은 시간봉에서 신뢰도를 이미 확인한 다음 잡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기 최상의 타점을 잡기 위해서 1분봉 일부러 쪼개서도 씁니다. 그랬더니 앞서 살펴봤던 동일한 내용이 여기서 또 나오네요. 가격의 고점이 상승했어요. 또 상승했죠. 하지만 지표의 고점은 순차적으로 하락해 갑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라는 강력한 신호를 포착했기 때문에 매매의 3번 기준이었죠. 그럼 1번 과매수 돌파, 2번 이동평균 돌파, 그게 다 이 캔들 하나에서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 여기를 확대해서 살펴보면 숏 매도 타점이 재밌게도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네요. 마우스 커서를 대보면 앞서의 이 빨간색 캔들 자리에서는 아직 하락 돌파가 안 됐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캔들 이 초록색 양봉 캔들이 됐을 때 비로소 1번과 2번 조건을 만족하는 하락 돌파가 완성됐네요.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숏 포지션 잡았던 이 자리 장난질 치는 세력들 덕분에 여기에서 모두 손절했었고요. 그리고 숏 포지션을 오히려 더 좋은 자리에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상당히 괜찮지 않나요? 제가 장담하는데 보다 나은 포지션 잡기 이거 한 방이면 여러분 모니터 사고 남습니다. 따라서 모니터 2개 사용하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자, 그럼 여기까지 1번, 2번, 3번 매매법 외에 힘의 방향을 포착하는 아주 재미난 매매 신호가 스토캐스틱에 한 가지 숨어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저점을 살금살금 높여가고 있죠.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장이라는 건 알겠는데 지금 문제가 고점이죠. 높았다가 낮았다가 다시 또 높아졌어요. 신호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구간 여기서부터 어떻게 움직일지를 파악하기가 되게 난이도가 높습니다. 만약 이대로 상승한다면 현재 이 자리는 단기 눌림목 이후 다시 상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롱타점 잘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꼬인 신호로 인해서 상승의 힘을 잃고 하락 전환되는 자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스토캐스틱을 사용해보면 아주 재미난 신호가 포착됩니다. 현재의 단기 눌림목 구간에서 고점의 높이가 두 번에 걸쳐 낮아지고 있죠. 그런데 지표의 높이는 오히려 높아집니다. 이것은 상승 추세 중에 현재가 눌림목 이후 다시 상승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인지 혹은 하락 전환 단계인지 이것을 포착하는 고급 매매 기법이에요. 다시 상승 흐름 중에 지금처럼 눌림목이 만들어졌을 때 고점의 높이가 낮아졌지만 역으로 지표의 높이는 높아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상승 셋업, 영어로는 강세장을 뜻하는 불 셋업이라고 합니다. 불, 상승장, 셋업,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가격의 고점이 하락했지만 재차 상승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매매 신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밀하게 말씀드리면 불 셋업, 베어 셋업 이런 셋업이라고 하는 매매 신호 확인할 때는 스토캐스틱에서 이 검정색 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빨간색 선을 보는 겁니다. 검정색을 끄고 빨간색만 사용해서 이 구간 다시 한번 보면 고점이 상승하죠. 이것을 통해서 이 다음부터 가격이 상승해 나갈 거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상승 셋업이 있으면 당연히 하락 셋업도 있겠죠. 영어로는 하락, 베어 셋업이라고 합니다. 앞서 정반대 개념이에요. 가격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하락이든 반드시 단기 되돌림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여러분들 매매하다 보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던 가운데 이상하게 상승이 강한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요점에서 멈추고 다시 내려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반면 이렇게 위로 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의 관점은 알 수 없는 상태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런 자리는 앞단의 이런 자리 지금 여기에서도 중요한 매물 저항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런 저항 맞고 내려가는 거를 기대했지만 이거를 뚫고 올라가 버리면 이제는 완전히 추세 전환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상한 상승이 나왔다. 분명히 하락 추세라고 생각했는데 이럴 때 베어 셋업이 있는지를 파악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 보시죠. 가격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죠. 그에 따라서 지표의 저점도 같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딱 여기가 걸리네요. 가격은 높아졌지만 지표의 저점은 밑으로 쭉 떨어져서 심지어 과매도까지 진입해버립니다. 완전하게 반대 방향 움직임이 포착되었어요. 따라서 앞서 다이버전스도 마찬가지고 이 셋업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타점을 요런 자리에서 바로 잡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자리를 잡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세력들이 마지막 한 번에 휩소를 만드는 게 주로 항상 이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버리고 이런 걸 롱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되게 위험합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하락 셋업 이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숏을 노려야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확대해서 살펴보면 고점까지 상승 이후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캔들 살펴봤더니 가격이 다시 오르네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가격과 함께 스토캐스틱의 움직임이죠. 80선의 하락 돌파, 매매 기준 1번 충족되었어요. 고점에서 이동평균의 하락 돌파 2번 충족되었죠. 이미 이 자리로부터 하락, 셋업이 완성됐기 때문에 1번, 2번만으로 충분히 강력한 매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차트를 줄여보니 가격의 상승, 지표의 하락까지 3번 조건, 다이버전스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럴 때가 지표 매매할 때 가장 짜릿한 순간이죠. 여기에서 가격이 꺾였으니까 숏 잡아야지 라고 했는데 오히려 가격이 반등한 바로 이 캔들, 숏 포지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바로 이 자리를 포착해냅니다. 그 후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이것은 여지없이 가격 하락, 저는 확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매매법이 강력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스토캐스틱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단기 추세 확인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방금 살펴봤던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는 이런 자리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표의 저점이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따라서 이걸 보면 상승이라고는 알겠으나 문제가 있죠. 지금 당장 이 자리 또 하락 교차한 다음 80선 하락하게 되는 이런 자리, 즉 꺾이기 시작하는 이런 자리에서 큰 추세의 방향성을 신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지금 이 자리를 보시면 여기를 잘라볼게요. 그럼 지표의 저점이 두 번에 걸쳐 높아졌으나 이번에 또다시 저점 이런 데를 받치고 다시 올라갈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숏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보는 대표적인 매매법이죠. 이동평균을 추가해줍니다. 이동평균 중에서도 우리한테 중요한 건 단기 추세이기 때문에 길이값을 너무 길게 쓰지 않고요. 스토캐스틱은 어차피 단기 상하단, 변동에 모두 대응하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1분봉, 시간봉, 일봉 모두 다 동일한 길이값으로 이동평균 21 길이값을 추천합니다. 스토캐스틱과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이동평균과 조합해서 사용해보니 지금은 관점 잡기가 훨씬 수월하죠. 앞서의 하락 이후 이동평균이 단기적으로 상승 전환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자리, 즉 마지막 캔들이죠. 여기서 숏을 잡기보다는 상승하는 이동평균은 항상 그렇듯 힘이 좋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자리, 요런 자리에 포착해서 스토캐스틱이 다시 꼬이는 자리가 또 나오겠죠. 이 신호를 통해 롱타점 잡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후 스토캐스틱을 통해 다시 롱타점 잡으려고 움직임을 봤더니 아주 신뢰도가 강력한 캔들이 하나 나왔죠. 아주 방금 전 살펴봤었던 거짓 하락, 힙소라고 하죠. 이게 나오고 나서 가격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리면서 본 마감입니다. 올라가는 힘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상승이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스토캐스틱 지표의 다음 모습이 예측이 됩니다. 아직 골든크로스가 안 났지만 이 자리로부터 올라갈 게 뻔히 보여요. 이런 매매 신호를 단순하게 이동평균 하나만 추가하더라도 스토캐스틱과 조합해서 좋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후 단기적인 상승 수익화할 수가 있는 매매법이고요. 이거는 워낙에 조합이 좋아요.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 스토캐스틱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가격의 움직임에서도 한 가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 가격이 이렇게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항상 역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즉 변동성을 키우기 위한 준비라는 뜻입니다. 이후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분출하는 것 아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토캐스틱에서 가격 변동을 잡아내는 유일한 시스템이 뭐냐면 빨간 선과 검정색 선의 이격도를 봐요. 가령 예를 들어 이렇게 가격이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두 선이 거의 달라붙어 있죠. 그리고 가격이 움직이는 단계에서 이격도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문제를 거론하게 되냐면, 가격이 작게 움직이든 크게 움직이든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가 가장 큰 가격 움직임이었죠. 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구간, 여기가 가장 큰 변동성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격도는 여기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토캐스틱에서 빨간색 선, 길이값 3의 이동평균이라고 했죠. 따라서 벌어질 수 있는 거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잡아내는 대표적인 지표죠. ATR, 에버리지 트루 레인지라고 하는 지표도 스토캐스틱과 조합이 좋습니다. 이 ATR 지표는 특징이 있는데요. 오른쪽 이 수치가 변동폭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ATR 값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ATR은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 변동성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을 살펴보면 가격 구조는 상단의 고점으로부터 크게 하락하는 구간을 맞게 됐어요. 하지만 AT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박스권입니다. 즉 나름의 웨이브도 만들면서 상하단 이런 가격 움직임을 보였으나 변동성만 잡아보면 별다른 임팩트 있는 구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처음으로 깨진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예요. 따라서 변동성을 키우게 되는 첫 번째 구간에서 가격 움직임, 그것이 다음번 추세를 결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복합 매매법을 하면 훨씬 더 강력한 타점 잡을 수 있겠다는 건 알겠는데, 일단 내용이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저도 요새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집중력이 예전만 하지를 못해요. 이미 스토캐스틱 하나만 분석해도 거의 집중력에 힘을 다 써야 되는데 ATR 봐야 되고 이평의 돌파, 추세 이런 것까지 봐야 된다는 게 상당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표의 이름은 개발자의 이름을 따 나탈리 밴드라고 하고요. 지표의 특성과 매매법을 살펴보기 앞서 이 고마운 개발자분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I actually had a 7-figure business before this since I was 20, and I lost everything. And it pushed me to want to learn how to trade. So I'm a very intense, focused person. So after 10, 11 months, I'm like, okay, I was good at trading. I had only been trading US30 for about 6 months. I started with Bitcoin. 이분의 이름은 나탈리아 셀리나스. 남미에서 큰 사업을 하신 부모님 밑에서 또다시 큰 사업을 벌려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 깡그리 망했답니다. 자기 사업만 100억 원 규모였는데 다 날리고 빚만 남은 상태였다고 하죠. 그때 대출을 지원해준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처음으로 트레이딩을 시작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으로 말이죠. 트레이딩 첫해 2020년 대출금마저 잃게 되는 불상사가 터지게 되는데요. 그 역경을 딛고 더 이상 물러설 자리도 없어진 시점에 바로 이 매매법을 착안하게 됩니다. 이후 2021, 22년까지 단 2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천억 자산가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매매법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딴 나탈리 밴드는 처음 보는 스타일의 밴드와 함께 방금 전까지 살펴봤던 스토캐스틱이 함께 적용되는 지표입니다. 먼저 밴드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죠. 확대를 해서 보면 가운데 중심선이 있고요. 그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상단 그리고 하단 밴드가 있어요. 밴드 내부에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선, 그 선을 통해 8개의 공간을 만들고 있죠. 상단, 하단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이 선은 앞서 살펴봤었던 지수 이동평균과 동일합니다. 지금 세팅 그대로 이동평균을 꺼주면 여전히 가운데 선이 남아있죠. 다시 켜보면 완전히 겹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동평균 길이값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길이 21입니다. 그 다음이 바깥을 싸고 있는 이 밴드인데 이것은 아까 살펴봤었던 ATR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동평균 거기에다가 스토캐스틱까지 복합 적용되어 있는 밴드입니다. 먼저 밴드가 수축되어 있는 이 단계 ATR은 바닥에 붙어 있죠. 그러다가 확산되는 단계에서 ATR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두께가 줄어들게 되는 이런 단계에서 ATR은 역시 줄어들게 되고요. 두꺼워지는 단계가 되면 다시 ATR이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이 밴드를 형성하는 길이값이 어떻게 되냐면 설정을 들어가서 보시죠. 여기에 나와 있는 스토캐스틱 밴드라고 하는 지표가 위쪽에 밴드 형성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밴드 길이는 21로 되어 있고 그 길이를 결정하는 이동평균의 종류가 지수 이동평균 EMA입니다. 유동성 계수와 밴드 확대 비율은 밴드의 폭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전체 세팅의 숫자는 건드리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만 저와 다르게 다크 모드, 바탕이 어두운 모드를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밴드의 색상 그리고 스토캐스틱 색깔 역시도 여러분들 취향대로 바꿀 수 있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제 다른 지표들 제거하고 나탈리 밴드만 가지고 매매법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하락 추세네요. 이동평균의 하락 그리고 고점의 높이를 계속해서 낮춰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밴드 폭이 급격하게 상승하죠. 앞서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는 단계에서는 ATR 보셨다시피 그냥 박스권이에요. 큰 변동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함께 밴드 폭이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그리고 2번의 저점을 지나 다시 한 번 더 가격이 내려가며 3번의 저점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앞서 아주 중요한 스킬 하나 알려드렸었죠. 차트를 줄여서 현재 어떤 구간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큰 하락, 바닥 다지기, 상승 이후 눌렸다가 다시 상승, 이후 눌렸다가 상승 이후 다시 눌림입니다. 이 자리로부터 가격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결정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밴드 폭이 아주 좁은 변동성 낮은 구간의 마지막 단계가 딱 이때의 고점이죠. 그리고 다시 좁아졌던 밴드가 확장되는 단계에서 만들어졌던 고점이 이 자리입니다. 하락 시점 가장 중요한 2개의 고점이 이 자리예요. 그런데 바로 지금 고점의 높이는 낮아졌으나 지표의 %D 주황색 선이죠.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스토캐스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급 매매 신호 상승 셋업이 여기에서 완성되었네요. 앞서와 동일합니다. 상승 셋업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되돌림이 나와요. 그러면 되돌림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매매 신호, 그 신호를 포착해서 포지션을 잡으면 됩니다. 거기가 바로 현재 바로 이 캔들인 것 같네요. 이동평균 돌파, 밤에도 20선 돌파. 여기까지 봤는데 그럼 이 밴드의 역할은 뭐냐면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지금 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 꼬리가 도달한 위치를 보면 이 자리입니다. 최외곽 밴드로부터 하나, 둘, 셋, 4개까지 즉 외곽 5번째 위치까지 꼬리의 고점이 도달했어요. 그것도 바깥쪽 8번 자리에서 캔들이 시작되고 단숨에 5번 자리까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 지금까지의 변동성을 우습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큰 힘이 이것으로부터 시작될 거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자리에서 아주 강력하게 롱 포지션 들어가게 됩니다. 손절은 이때의 저점 혹은 스토캐스틱이 다시 하락하면서 아까 전에 살펴봤죠. 아래쪽에서 두 선이 계속 꼬이게 되는 상황 이런 게 발생하면 가격을 다시 약세로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복합으로 봅니다.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포지션 아주 훌륭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장대 양봉이 나오는 단계에서 밴드 폭이 확산됩니다.
아까 ATR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의 확장은 가격의 상승이든 하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변동폭이 커지는 것 자체로 밴드의 폭이 커지게 되어 지금은 우리가 잡은 롱 포지션에 맞게 좋은 방향으로 밴드 폭이 확산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포지션 굉장히 신뢰도가 높았죠. 그리고 나서 밴드를 상승 이탈하는 단계까지 오게 됐어요. 이 밴드는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개념을 모두 사용합니다. 첫 번째, 채널 안에 갇힌 경우에는 가격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런 단계에서 가격이 최외곽에 비슷하게 근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의 되돌림이 발생하게 된다는 원리예요. 하지만 지금은 가격의 강력한 발산을 예고하는 것을 분석을 통해 파악했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와 다른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외곽으로 이탈한 가격 캔들이 최외곽선 이것을 지지 삼아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힘이 워낙 좋은 자리를 지표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고 이동평균이 우상향 중이죠. 따라서 스토캐스틱 단독 매매법 1번, 2번 조건이 지금 이 자리에서 두 개가 다 돌파됐죠. 여기에서 완성되었으나 강력한 힘의 포착 그리고 이동평균의 힘 게다가 ATR 변동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거 따라서 여기에서는 반응하지 않고 포지션 그대로 홀딩합니다.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여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앞서 설명대로 최상단선 이것을 지지 삼아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는데 이때의 횡보 구간을 통해서 밴드폭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줄어들었던 밴드폭, 즉 변동성이 다시 확산하는 단계에서 큰 음봉이 나왔고 그 음봉 출현과 함께 50선을 하락 이탈했죠. 50선 힘의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는 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동평균도 이제 상승하던 단계에서 평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 종가에서 익절을 해주는데 아직 상승의 힘이 좋기 때문에 숏 포지션까지 잡진 않고요. 다음번 방향 다시 한 번 더 잡아보도록 하죠. 그 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봤더니 좋습니다. 이때의 짧은 조정이 이 자리로부터 마무리가 되고 다시 큰 양봉이 나오면서 이동평균을 상승 돌파하면서 이동평균의 기울기도 다시 상승 전환되었죠. 그리고 스토캐스틱의 값 역시 이동평균과 이격을 크게 벌리면서 50선을 상승 돌파합니다. 이 자리 종가에서 롱 포지션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가격이 한 번 더 살짝 밑으로 내렸다가 그리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을 직전 저점까지 잡아도 될 걸로 보입니다.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니 또다시 좋은 신호가 나와주죠. 밴드 외곽으로 아예 상승 돌파가 나와주고 다시 한번 밴드가 축소되는 약한 변동성 구간까지 오게 됩니다. 앞에서 여기 이미 경험했죠. 이때처럼 다시 한번 이러한 형태가 나오면 또 익절해주고 그 다음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관찰할 거예요. 그 후 가격 변동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롱 포지션 완벽했죠. 여기서 80선 하락 돌파가 나오는가 했으나 앞서의 이 구간과 달리 이번의 구간에서는 밴드 상단 터치도 못하고 상단 지지가 여기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변동성을 키우는 구간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주네요. 지금의 80선 위쪽을 지키는 초강세 신호가 발생합니다. 포지션 계속 홀딩해보죠. 이후 가격이 올라주기를 기다리면서 살펴봤는데 아까와 동일한 문제가 다시 한번 발생하네요. 이 자리입니다. 이동평균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다시 50선 밑으로 내려왔죠. 사실 아직은 밴드의 외곽을 지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 싶지만 항상 저는 안전을 강조하죠. 일단 여기서 익절을 해주고 신호가 나오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까다로운 형태가 나왔어요. 밴드의 상승 이탈이기 때문에 상승 관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 이동평균의 상승세가 여기서 완전히 꺾였죠. 그리고 현 시점 이미 과매수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상승 이후 이때까지 시간 조정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눌림목이고 다시 상승하는 힘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앞서 눌림목 이후 상승이 나오면 그것을 상승 셋업이라고 하는 신호를 통해 포착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렸죠. 그런데 고점이 낮아지는 가운데 지표의 값 역시 주황색 선이죠.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높아지는 구간이 없어요. 따라서 지금은 포지션 결정하지 않고 관망하겠습니다. 이후 가격 변동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재미난 게 보이죠? 이때의 장대 양봉 이걸 통해 가격이 상승했으나 지표의 고점은 오히려 낮아졌어요. 따라서 숏 관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앞서 2단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평평하게 만들어졌던 이동평균이 미세하게나마 계속해서 우상향을 지켜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숏 관점 전환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별로 포지션을 잡고 싶지가 않죠. 그런데 가령 이런 자리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중심 50선 상승 돌파 그리고 밤에도까지 가지 못하고 나서 지표 역시 상승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롱 포지션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앞서 살펴봤죠. 이동평균이 아직
미세하나마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 변동 현황 살펴보는데요. 여기까지 진행되고 나니 이제는 관점이 약간은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의 고점이 슬금슬금 낮아지고 있고 지표의 고점 또한 낮아지는 단계죠. 그렇다는 건 단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을 이제부터는 염두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숏, 매도 포지션 들어가 보고요. 그런데 지금의 타점은 조금 방어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현재 상단 박스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예쁘게 떨궈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한번 들어 올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떨구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앞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 자리에서 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윗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손절해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하락 돌파가 나오는 이런 자리에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손절을 직전 고점 이 자리로 잡고 방어적으로 가도록 하죠.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다음 캔들에서 바로 예리하게 몸통이 터치를 했으나 지금 이 자리 확대해서 보시면 꼬리가 손절선은 통과했죠. 따라서 손절선 통과하는 자리 그냥 보자마자 봉 완성되는 거 보지 마시고 손절합니다. 여기서 스토캐스틱 기반 지표 최대의 장점이 활용되죠. 빠른 손절 좋습니다. 손절은 했으나 아직 가격 움직임이 앞서의 시나리오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죠. 지금 이런 자리에서 보면 중앙선 저항 맞고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락하는 힘이 되게 약해요. 따라서 지금 바로 포지션 못 잡아서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선 하락이 나와도 약하게 나와요. 여기서 들어 올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려야 힘이 강한 하락이 나옵니다. 한 번 더 기다려 보도록 하죠. 다시 한 번 더 양봉인데 아직까지도 가격이 이 박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다음 캔들까지 지켜봅니다. 그랬더니 아주 강력한 신호가 나왔죠. 꼬리 길이가 압도적인 캔들입니다. 이 고점 찌르기 한 방으로 직전에 있었던 최대 매물 구간이죠. 이 네모칸을 단번에 위로 올렸다가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이걸 여러 번 설명드리는데 몸통이 요만하고 꼬리가 긴 캔들이 나오게 되면 이 몸통의 색깔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얘는 오로지 꼬리의 길이 그리고 발생하는 위치 이거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앞서 우리는 스토캐스틱이 낮아지면서 힘이 점점 하방을 향하는구나 라고 큰 관점을 가지게 됐고 또 이때의 장대 음봉을 통해 밴드의 5번 자리로부터 하단 7번 자리까지 단숨에 도달했던 힘의 크기 이것을 종합하여 숏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캔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격의 박스를 위로 돌파 그 다음에 변동성을 만들었던 힘을 가지고 하락을 만들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리네요. 좋습니다. 이 자리 종가에서 숏 포지션 진입하도록 하죠. 그리고 손절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방어적으로 운영하셔도 됩니다. 지금 위쪽에 저항 박스를 만들어 놨던 기준이 이때의 장대 양봉 몸통 종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손절로 잡아도 충분할 거라고 보이고요. 이미 저항이 여러 번 만들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로부터 변동성이 큰 하락이 나와주길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포지션 운영해 보도록 하죠. 일단 가격이 잘 내려가 주고 있으니 움직임 아주 좋죠. 두 번에 걸친 장대 음봉을 통해서 가격의 방향을 결정했고 단숨에 커진 변동성이 밴드폭을 확장합니다. 확장된 밴드에서 최하단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 변동 지켜보도록 하죠. 좋네요. 포지션 잘 들어갔죠. 그런데 마지막 캔들 얘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스토캐스틱은 저점에서 상승 돌파가 나왔으나 아직 20선 돌파는 안 나왔죠. 관점을 유지해도 되는데 캔들 생김새가 지금 문제죠. 캔들 몸통과 꼬리의 길이가 거의 동률입니다. 이제 막 이동평균이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락 관점을 더 유지하는 것이 맞겠으나 지금 마지막에 이 말아올리는 힘을 이용해서 가격을 간단하게 내려줄 것 같지가 않네요. 일단은 관점 계속 유지해 보도록 하죠. 아직까지는 괜찮죠. 밴드의 최하단 외곽선에 저항이 나오면서 다시 가격을 하락으로 이끌어주길 기대해봅니다. 아쉽게도 하단선을 지키지 못하고 안쪽까지 들어와 버렸네요. 여기서는 1번, 2번 매매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굳이 롱은 안 잡더라도 이때 들어왔던 숏 포지션 익절은 해줘도 되겠으나 이동평균이 계속 우하향이고 밴드에서도 1번, 2번 몸통이 이제 막 3번에 도달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의 힘이 극대화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나와도 이런 저항 맞고 다시 내려갈 거라고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포지션 좀 더 유지해 보도록 하죠. 좋네요. 저항 맞고 내려왔고 이동평균은 여전히 하락 중 그리고 지표의 50선을 못 넘고 다시 한번 하락 돌파가 나왔죠. 포지션 조금 더 유지해 봅니다. 내려가 주네요. 한 번 더 내려가 주길 기대하면서 밴드 외곽으로 다시 한 번 더 탈출했어요. 다시 한번 가격이 하락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장대 양봉이 또 나오네요. 요때 한번, 그리고 찔끔찔끔 내려가다가 요때 또 나왔어요. 이건 뭔가 징조가 안 좋을 것 같네요. 아직 확정된 뭔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음 캔들 기다려봤는데 얘는 좀 위험합니다. 이제는 50선을 상단 돌파했죠. 그러면서 하락하던 이동평균이 기울기가 급격하게 완만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를 사용해서 매매하다 보면 이런 자리가 유독 많이 나올 거예요. 지표는 이렇게 주요 구간 이런 자리들 돌파가 나오는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캔들, 이건 상당히 경험적인 건데 저는 이런 거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 다음에 약간 하락하면서 조금이라도 수익률이 좋은 이 자리에서 익절해 주겠습니다. 아직 이동평균이 미세하게나마 하락 중이기 때문에 롱 포지션은 전환하지 않고요. 그 후 가격 이동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신호가 포착되죠. 가격의 고점 계속 상승했으나 지표의 고점은 하락합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힘의 방향성 역시 밴드 외곽 지지가 나오는 척 하다가 역방향으로 진입하고 있고 두 번에 걸친 하락 돌파 다이버전스까지 1번, 2번, 3번 모두 충족합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자리 살펴보면 앞서 봤었던 이 강력했던 숏 그 하락의 힘을 이걸 통해 기술적 반등을 만들고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는 자리, 이 정도로 보는 게 옳을 것 같네요. 따라서 이 자리 종가에서 숏 매도 포지션 잡고 포지션을 계속해서 운영해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촬영하고 있는 지금 시간 5월 15일 18시 47분 현재 이 캔들 만들어지고 있네요. 지금 밴드폭이 확산하는 단계에서 가격이 계속 하락해주고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 계속 운영을 하는 게 맞고요. 지표의 고점이 꾸준히 하락해 왔고 지표와 이동평균 모두 과매도 이 밑에서 지금 놀고 있죠. 따라서 이런 자리에서 계속 머물게 되면 가격은 꾸준하게 하락해 갑니다. 이 매매법에서 밴드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 이 자리처럼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면 밴드폭이 커졌다가 두 번째 저점 다지기가 나오는 정도에서는 밴드폭의 두께가 상당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런 중앙선 저항을 맞고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변동성을 다시 확장하기 때문에 밴드가 커져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밴드 폭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단계죠. 이런 내용까지 밴드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볼린저 밴드를 같이 적용해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외곽 쪽에 동그란 선 그려져 있는 거 이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와 비교하면 명확한 문제점이 확연히 보이죠. 지금 이러한 구간은 가격의 횡보입니다. 이때의 컸던 변동성 그때 이후로 가격이 횡보하기 때문에 이때는 밴드 폭이 확연히 축소되는 게 맞죠. 그런데 볼린저 밴드는 생성 원리의 특성상 한번 확장된 것이 다시 줄어드는 데까지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가격의 표준 편차만 가지고 밴드 폭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이 지표처럼 ATR을 기반으로 변동성 그 자체를 잡아낸 기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크죠. 따라서 나탈리 밴드에서 잡을 수 있었던 이런 병목 이후 확장되는 자리 그리고 재차 확장되는 자리를 이동평균과 밴드의 레벨까지 활용해서 힘을 파악하는 이러한 정교한 매매가 볼린저 밴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 사용해 보시면 많이 아실 겁니다. 요약해 보도록 하죠. 스토캐스틱 매매법 1번, 2번, 그리고 3번 거기에 더해 윗선, 아랫선, 그리고 중앙선을 활용하는 힘의 분포 그리고 눌림목에서 나오는 셋업의 조건 확인 이러한 스토캐스틱 매매법을 보다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이동평균 추세 잡기 변동성의 확산과 축소 거기에 스토캐스틱의 신호 포착까지 어떤가요? 초반에 설명드린 대로 좋은 포지션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매매법이라고 생각하네요. 오늘 살펴본 나탈리 밴드는 항상 그렇듯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확인해 주신 다음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밑으로 쭉 내려보면 첫 번째 댓글에 파란색 글씨로 카카오톡 링크가 있죠. 파란 링크 클릭하면 나오는 카카오톡 대화창 안에 숫자 2번과 나탈리 밴드라고 지표명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구독 확인한 다음 이렇게 지표의 소스 코드가 담긴 텍스트 파일을 모두 제공해 드립니다. 제가 주말에 대응이 좀 느릴 수도 있긴 하지만 모두 제공해 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파일 받으시면 전체 선택 복사한 다음 차트의 최하단에 보면 파인 에디터라고 있죠. 이거를 누르고 들어가 보면 하단에 이렇게 하얀색 공터가 나와요. 여기에 뭔가 써 있는 게 있으면 전부 지워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한 다음 여기 바로 위에 차트에 넣기라고 있죠. 이거를 눌러주면 오늘 살펴봤던 나탈리 밴드를 여러분들 차트에서도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매법은 앞서 제가 시간 쪼개기 하면서 1분봉도 보여드렸죠.
동일하게 사용하시고요. 시간봉, 일봉 다 동일하게 쓰시면 되고, 코인은 물론 여러분들 주력으로 투자하시는 자산군, 주식이나 뭐 해외 선물 다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간혹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영웅문만 맨날 쓰시기 때문에 트레이딩뷰 이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미리 당부드리지만 영웅문의 HTS 이런 거는 그냥 구시대 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나타도 뭐 옛날에 EF 소나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지금 우리 보고 있는 트레이딩뷰는 그냥 그랜저예요. 최상입니다. 이거 쓰다가 다시 이거 보라고 하면 사실 이제는 한국 증권사 HTS 따위는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러니 제발 여기로 넘어와서 좋은 차트 서비스에서 양질의 환경에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